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이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쌍봉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먼저 크게 이제 걱정거리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실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항상 가격이라는 게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대만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어때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파동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파동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매물대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요, 잠깐만 이거 23,5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면서 가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부터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다 없으면 비중이 없어요. 나중에 다 올라간 거 상황 보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자꾸 코딱지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대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떨어질 때 자꾸 물량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은 없어요. 정말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이게 손해를 한번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거의 다 매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 잘하셨거든요. 사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까먹지 마시고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 않잖아요. SMR 관련이에요. 이게 핵심이다. 근데 거기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참고로 지금 아직까지 SMR 관련으로는 이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러니까 실적도 좋아, SMR에 대한 기대감도 좋아. 그러니까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매물대라는 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물대를 잘 보시면 이번에 여기가 27,000원 구간이었죠. 결국은 27,0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갈 때 실제로 어때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매물대 구간에서밖에 늘어나질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대는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라는 뜻일 거고, 그 매도 물량을 받아주기 위해선 반드시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도 거래량이 늘리고 있네요. 이유는 뭐예요, 주주 여러분들? 여기 앞에 2월 달에 발생을 했었던 요놈의 거래량 때문에 지금 매물이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 매물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매수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따라가요? 아니죠. 지금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주 여러분들. 우리 언제 산다고요? 떨어질 때 사자고요. 떨어질 때.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저 떨어질 때 샀는데요. 이게 아니지. 떨어졌다가 우리는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지금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그래서 주주분들 까먹지 마세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두산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잡혔을 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눌렸을 때는 또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져가요? 파동을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가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제가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저는 비중을 조절을 해가면서 평단가는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복리의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두산어너빌리티 혹시 수급 다들 한번 체크해 보셨죠? 이 수급 지금 좋은 거 보이십니까? 한 달 동안의 수급도 이렇게나 좋은데 25년도 1월부터의 지금까지 수급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 게 전 너무나 속상을 해요. 왜 잘 버티시고 나서 막상 올라갈 때 되니까 다 없어요, 물량이. 맞습니까? 그리고 주봉상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꾸준하게 저점은 저점대로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점의 추세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나날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눌림목의 구간에 왔을 때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우리 수익권이고 아유 추세가 좋네 해서 만족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 내용 단순하죠. 그리고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넓게 펼쳤을 때 정말 두꺼웠던 매물대 구간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러면 이제 위에 뭐가 있어요?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정배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럼 놓치시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어떤 식으로 매도하고 매수하는지 그 기법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이게 여기서 느끼셨으면 하는 거는 확실히 가격대가 매물대 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죠. 근데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확실히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이렉트로 위로 올라가는 건 없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유는 매물을 자꾸 가볍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되 평단가가 조금 애매하게 잡으셨던 분들은 확실하게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싸게 물량을 잡아서 더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